안녕하십니까. 전주 김종환입니다. 오늘은 엔카에서 성능 점검 기록부랑 보험 이력 보는 거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중점은 고객님들이 가끔 뽐뿌에서 인터넷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차가 언제, 그러니까 상사에 매입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데, 제가 사이트 참고하시라고 사이트를 잠깐 띄워보면 가장 정확한 건 자동차 등록 원부입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본에서 저희가 주소 공개를 하면은, 저희가 등본을 띌 때 주소 공개를 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디로 주소 이전을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지금까지 언제 소유주가 바뀌었고 또 누구한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주소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뭐 경산에 사는 김아무개 씨가 언제 16년도 4월에 차를 샀는데, 이 차를 18년도 언제쯤에 뭐 경산에 무슨 상사로 넘겼고, 그 다음에 전주에 있는 제가 뭐 김종환이 구매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 원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제가 원부를 어떻게 발급받는지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일일이 다 떼어볼 수 없다고 가정하면 단순하게 엔카에서 봤을 때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메일 차종을 아무거나 찍어서 들어가시면, 자, 최초에 홈 서비스가 가능한 차는 제외하고 일단 다른 차를 한번 찍어 볼게요. 보시면 매물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시면 성능 점검과 검과 그냥 보험 이력을 항상 체크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애초에 검색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애초에 검색을 하실 때 성능 기록부와 보험 이력을 무조건 체크한 매물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딜러가 실수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외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실수인 거지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진단 마크가 붙어 있지 않은 아무 차종이나 골라볼게요. 마침 전북 매물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 성능 점검 보험 이력 체크돼 있죠. 압류 저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류하고 저당이 있을 경우에 이전이 거의 되지를 않습니다. 상사에서 개인한테 갈 때도 그렇고 개인에서 상사로 매입을 할 때도 이전을 하지가 않습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성능 점검에 위에 있는 기본 내용들은 나와 있고요. 근데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딜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는 겁니다. 딜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판매자가 직접 입력한 내용으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능 점검에서, 그러니까 종합 검사와 성능 점검의 차이는 그거예요. 종합 검사 같은 경우는 타이어의 조향 각도 혹은 RPM 테스트, 그다음에 타이어의 남은 마모도 같은 걸 측정해주고 배출가스 이런 오염도도 측정을 해주는데, 성능 점검에서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느낀 부분이지만 자동차 성능 점검이 종합 검사와 성능 점검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즉 어디에 매매를 하든, 개인이 개인들로 매매를 하든 혹은 개인이 상사를 매매를 하든 꼭 개인, 특히 이제 불신이 너무 크니까 개인이 상사로 매매를 될 때는 꼭 종합 검사와 성능 점검을 같이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잖아요.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라는 기준이 시장에서 보는 사고의 기준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사고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이 차는 범퍼나 헤드라이트 뭐 이런 겉에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들은 교체를 했지만 외판, 즉 볼트 체결식이든 자동차의 뼈다구든 간에 쇠판은 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누유, 그리고 이제 누유 같은 경우는 동력 조향 작동 오일 누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파워 오일보다는 이제 전자식 핸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파워 오일 같은 경우는 예전 차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누유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적으로 잡고 나옵니다. 잡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큰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면 누유 체크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누유를 꼭 없이 성능 점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사시게 되면 1개월에 2,000km 엔진 미션 무조건 보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게 보장이 다 되지는 않아요. 엔진의 어떤 부품의 일부, 그다음에 미션의 어떤 부품의 일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이 누유 체크가 되어 있는 차는 절대 보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누유가 되어 있는데 보험사에서 누유가 되는 차량을 뻔히 알고 샀는데 어떻게 보험 수리를 해주겠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꼭 누유가 없는 차를 당연히 실제 누유가 있어도 연식이 있으면 미세한 조금씩 가스킷이 노후화되면서 흐르는 누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뚝뚝 흐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꼭 누유가 없는 체크를 사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조합 보통 이렇게 여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밑에 보시면 현대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클릭해 보시면 이 사람의 상사가 있을 거예요. 상사 보시면 이거 현대캐피탈 제휴판매점 상관없고 이 사람이 소속된 상사 이름인데 아마 현대모터스라고 해서 현대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 점검 기록부에서 볼만한 거 어차피 주행거리 이런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외판이 뼈다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누유가 있으면 보험 수리를 못 받으니까요. 그리고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고지자가 현대라고 적혀 있는데 이 현대 이 사람과 여기에 있는 판매자의 사람이 맞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이력인데요. 보험 이력 같은 경우가 100%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자차를 뺀 기간들도 있기 때문에 100% 맹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 무사고 뼈다구가 멀쩡하다는 기준 안에 들어오면 이제 보험 이력으로 자잘자잘한 사고가 언제쯤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가스차이다 보니까 장애인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소유자 변경 횟수는 2번 있는데 이건 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차 피해가 1회에 44만 원 있고 타차 가해가 있는데 타차 가해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타차하고 접촉사고가 났거나 혹은 접촉사고가 났는데 내차 보험에서 처리가 된 사고를 말하는 거고요. 일반 사양 정보는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동차 용도 이력 정보는 다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만 대여 같은 경우는 렌트카, 일반이면 택시, 관용용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유자 같은 경우는 지금 12년 8월 16일에 최초로 차를 받아서 19년 3월 18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 또 변경이 되었는데 이럴 때는 정확한 원부를 띄워봐야 알겠지만 정확한 거 제가 봤을 때 12년도에 차를 사서 19년도에 중고차로 판매를 했고 여기서 19년 4월에 다시 소유자가 중고차에서 개인으로 넘어갔겠죠.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내차 피해 보시면 2017년 10월 29일에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타차 가해 보면 똑같이 2017년 10월 29일에 사고가 있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두 개 사고가 같이 동시에 같이 이제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장 있고 부품가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큰 접촉 사고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 기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기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자차를 지금까지 뺀 기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건 모르겠지만 성능 점검과 보험 이력으로는 깨끗한 차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 이 차가 과연 언제쯤 이 차가 언제쯤 들어왔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원부예요. 원부 아닌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추리만 할 뿐이에요. 첫 번째로 확인해 보실 거는 보시면 여기 사진 밑에 느낌표가 있죠. 8월 13일에 광고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을 다 필요 없고 쭉 내려 보시면 성능 점검 받은 일자가 나옵니다. 7월 21일에 성능 점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차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7월 21일 날 성능을 받았고 광고는 8월 13일에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품화를 하는 과정이 대략적으로 2주 정도 있었는데 7월 달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조금 뭐 도색할 게 만약에 한두 판이라도 있었으면 기간은 아마 그렇게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이력 같은 경우는 정보 조회자가 7월 2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7월 21일 날 이미 보험 조회를 해본 것 같습니다. 광고를 올리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는 날짜고요. 이 날짜를 보고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7월 21일에 차를 가져와서 8월 13일에 광고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리를 하는데 여기서도 허점이 보이죠. 제가 왜 원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능 점검이 4개월이 지나가면 다시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만으로도 무조건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이 사람이 성능을 4개월마다 꼬박꼬박 받으면 이 차가 광고되는 맥시멈은 4개월이라는 거죠. 되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엔카의 광고는 대부분 2달이 지나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날짜를 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두 번째, 성능 점검으로는 성능 점검은 4달에 한 번 다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 점검 날 설사 1년이 과정 지났잖아요. 이 차가 실질적으로 3월 21일에 들어왔을 수도 있긴 있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는 건 이걸 보고 최초 날짜를 보는 게 아니라 원부를 보실 게 아니라면 성능 점검 날짜를 보는 게 가장 그나마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고, 대략적으로 추리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안이 많다면 좀 걸을 수 있는 사유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거 성능 점검 일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거 광고 일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입력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면 2019년 4월 22일에 중고차를 사신 분께서 2020년 7월 21일쯤에 판매를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날 바로 가서 성능 점검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추리가 되는데, 자동차 등록 원부가 제일 정확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차량이 좀 금액대도 있고 내가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부 정도는 아까 여기 보이시면 모두 떼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발급 받아보시는 것도, 이런 식으로 발급 받으셔도 추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중고차라는 게 이렇게 이런 이력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안이 많다면 걸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거르고 고객님들께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그나마 허위 매물이나 혹은 안 좋은 매물을 볼 수 있는 확률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